네, 반갑습니다. 주식을 달리는 남자 주달람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국제유가, 특히 서부 텍사스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제 종가로 18.18불이네요. 참 의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사우디, 러시아,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, 감산, 합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죠. 이 합의를 못해서 폭락, 그 다음에 합의를 해도 폭락,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. 엄청난 상황이죠.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고, 많은 전문가, 특히 이제 기름 이 전문가들이 하신 거를 저도 이제 듣고 이래서 저렇다, 이래서 이렇다, 저래서 저렇다, 이런 의견들을 제가 스스로 종합해보고,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제 생각을 섞어서 이제 저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 기준을 그 생각을 여기 또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. 일단 첫째 제 생각은, 어차피 러시아든 사우디든 미국은 제외시켜 놓고요. 그 외에 산유국들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파이 싸움이잖아요. 기름에 대한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. 코로나 이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큰 차이가 없고,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뽑아내는 기름을 누군가가 써줘야 이제 이게 기름이 이제 돌아가잖아요. 뽑는 만큼 써줘야. 얘네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 1000만 배럴 데이 하는데 1000만 배럴보다 더 뽑고 싶겠죠. 이 사우디도 이전부터 1000만 배럴보다 더 뽑고 싶고, 기름의 양은 정말, 지금 제가 조선업에 일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깊은 바다에 가서,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땅에서 또 기름이 발견되고, 그런 상황입니다.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, 제가 20살 때, 대학 입학할 때, 그때만 해도 기름은 끝났다. 대체에너지, 솔라, 윈드, 이런 거 한창 유행했잖아요. 저도 그때 이제 꿈을 막기 저는 이제 윈드 쪽이었는데, 베스타스라는 독일의 굉장한 회사, 독일인가 네덜란드인가? 그 굉장한 회사 입사하겠다, 이런 원대한 포부가 있었죠, 처음에 공부할 때. 근데 지금 여기 막상 조선업에 일하고 보니까 이 기름은 무한한 것 같아요. 계속 나와. 유한하다고 하지만 무한해.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무한해. 그러니까는 계속 나오고, 이 매장량도 산출이 안 돼.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, 옛날에는 유정에 한 50%의 기름을 썼다고 치면, 그 어떤 압 때문에 그 기름 다 못 끌어내거든요. 요새는 워터 인젝션 기술도 있어가지고, 그 유정에 물을 막 잡아 넣어가지고, 최대한 그 기름을 다 빨아먹습니다. 그러면서, 근데 하여튼 그런 환경이에요. 그런 환경에서 기름은 일단은 무제한이라고 보면, 사우디나 이 산유국들은 팔면 팔수록 이익입니다. 팔면 팔수록. 왜냐면 해양 설비들, 시추 설비부터 해서 그 정제 설비를 하면 그게 1조에서 2조, 비싼 건 4조까지 해서 만들어서 파는데, 얘네들은 팔면 오퍼레이팅하고 메인테넌스 하는 비용만 내면 되거든요. 그때부터는 다 자기들 이익이란 말이에요. 근데 결국은 시장이 그걸 다 소화를 못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 스스로 생산량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. 근데 이 생산량을 지금 정해놓고 하는데, 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줄인 만큼의 생산량을 누군가 먹게 돼 있어요. 그거를 방지하려고 오펙 플러스가 있는 거고,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다 같이 이제 다 감산하자. 다 감산하자는 말은 이 서로가 가진 마켓을 침범하지 말자, 이 말이거든요. 그래서 감산하자고 하고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, 지금은 더 문제는 감산을 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름 팔 데가 없는 거고, 그 팔 데가 없는 거를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18불이지만 12불에도 팔아버리는 거죠. 빨리 자기들 재고 떨라고.
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970만 배를 감산하고 뭐 5월 달에 6월 달에 감산하고 이제 뭐 7월 달부터는 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시 생산량을 감산한 거를 다시 원상태로 해도 아마 또 남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일단 5월, 6월 감산한다고 치고 7월에 조금 좀 되돌린다고 쳐도 5, 6, 7월까지는 이 기름값이 쉽게 올라가진 않겠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. 특히 사우디가 뭐 사실 우리가 기름 하면 사우디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기름을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. 미국 쉘 가스들이 엄청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게 참 이 트럼프도 대단한 게 이 자국 쉘 가스를 살리려고 막 사우디랑 러시아를 압박하는 걸 보면 정말 미국이 힘이 있는 나라다 싶어요. 왜냐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미국 사우디나 이런 사우디는 미국에 기름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국 쉘 업체들이 그 마켓을 계속 자기들이 먹고 있거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우디가 분명히 안 좋은데도 감산을 해라 하니까 또 하는 모습도 신기하긴 한데 어떤 그런 정치적 그 이면에 속해 있는 모습은 제가 파악할 길이 없고 어떤 이득을 주는지 예를 들어 뭐 사우디 어떤 이득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우디가 파는 석유에다가 얼마나 관세를 때린다든지 어떤 이런 불이익을 주는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나온 내용도 없고 하지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런 문제들로 절대 당장에 이 유가는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. 뭐 최소 한 두세 달까지는 쉽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괴리율 때문에 못해요. 이거를 괴리율 때문에 못하고 당분간 이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차라리 그 저유가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회사들을 투자하는 게 낫지 기름 자체에 투자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뭐 두서없이 주저리 했는데 전반적인 그런 기름 가격에 대한 생각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기름 가격이 결국에는 이 마켓 쉐어 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시장을 침범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이 파이가 이제 점점 증가하려면 이제 경기가 물론 좋아져야 되겠죠. 그 경기 좋아진 시점을 이제 기름값 다시 오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누구도 모르지만요. 참 이제 그 시점을 정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제 중국이 갑자기 4월 17일 날 우한에서 1200명인가 1270명인가 또 사망자가 발생했어요. 사망자 갑자기 왜 났냐 보니까 자기들이 뭐 집에서 죽고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못했대. 중국에서 그게 갑자기 1100명 늘었어요. 그걸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보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. 트럼프가 이마들 이 중국 놈들 못 믿겠다. 그리고 WHO도 못 믿겠다.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양국 간에 다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다시 좀 더 심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 생각 이렇게 지금 이 뭐 1270명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락된 거를 이 중국이 밝히면서 이게 굉장히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 있기 이전에 중국이 먼저 미국으로 수출되는 마스크 이런 걸 막아버렸어요. 자기들 회사가 생산하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 뭐 GE 여기 보시면 3M 오웬스 미디어, 오웬스 앤드 마이너, 뭐 퍼킨 엘 뭐 이런 미국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조차도 막아버린 거예요. 미국으로 못 가게.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 기사가 이제 4월 17일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이건 4월 18일 기사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또 이제 트럼프가 잘하는 어떤 트위터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무튼 이런 좀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에 이 기름값은 좀 오르기 어렵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